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16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켰는가? 때론 그 어떤 예고나 경고도 없이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순간을 맞기도 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혈관 파열을 막아야 한다. 대동맥류가 파열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3시간밖에 안 돼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든 후부터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늘은 부부의 결혼기념일. 남편의 때늦은 고해 성사가 시작됐다. 고스톱도 많이 치고 집도 늦게 들어오고 자, 혼자서 그냥 나 놀 건 다 놀고 이제 때 늦게 이제 뭐 이제 아프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미안해. 병명을 듣고 제일 먼저 아내 생각이 났다는 남편. 오늘 참 밥 한 그릇 내가 사준다 그랬는데 결혼 35주년 기념일 날 이거 같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좀 바보 같아. 서둘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자칫 시간을 끌다 문제가 생기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어렵다 수술이. 예? 그런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상당히 하죠. 이게 태어난 척 하지만서도 굉장히 걱정을 해요. 이건 내가 혹시나, 예? 혹시나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픈 적도 특이한 증상도 없었다는 박용은 씨. 그의 병명은 대동맥류다. 우리 몸의 혈관 중 가장 중요한 혈관인 동맥은 심장에서 각각의 모세혈관까지 인체의 각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중 대동맥은 동맥의 가장 큰 줄기로 인체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데 횡격막을 기준으로 위로는 흉부대동맥, 아래로는 복부대동맥으로 나뉜다. 대동맥은 심장 수축 시 압력을 버티기 위해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의 혈관벽이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평균적으로 흉부대동맥의 지름은 약 3cm, 복부대동맥의 지름은 약 2cm인데 혈관 지름이 평균보다 50% 이상 커지기 시작하면 대동맥류라 한다. 혈관이 점점 늘어나는 대동맥류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동맥이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하거나 내막이 찢어지는 당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흉부에서 복부까지 대동맥 어디에서든 파열과 박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동맥이 서서히 늘어나는 동안 어떤 증상들이 있었을까?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환자들 우리가 그 보호자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환자분이 멀쩡히 TV 보시다가 갑자기 흉통이 생기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또는 뭐 자다가도 생길 수가 있고 길 가다가도 생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증상이 없어 대동맥류를 조기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박용은 씨처럼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나 CT 촬영을 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날, 박용은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오늘 수술은 심장을 멈춘 채 이루어진다. 하지만 뇌에는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술 전 쇄골화 동맥에 인조 혈관을 연결해 뇌로 혈액이 흐를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서 심장을 멈추는 대동맥 순환 정지를 시작한다. 이때부터 심폐체외순환기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한다.
심폐체외 순환기를 돌리기 위해선 쇄골 하동맥과 대퇴동맥에 인조혈관을 삽입하고 인조혈관들을 심폐체외 순환기에 연결해 혈액과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개흉 후 모심방에 정맥 캐뉼라를 삽입해 이것 역시 심폐체외 순환기에 연결한다. 이후 심장을 멈추게 하고 상행대동맥, 무명동맥, 좌측 경동맥, 좌측 쇄골하동맥을 차례로 절제한 뒤 5cm로 늘어나 터질 위험이 있는 대동맥궁을 인조혈관으로 대체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심장 기능을 되살려 대동맥으로 혈액이 흐르도록 한 뒤 봉합하면 수술은 끝난다. 넓게 드러난 대동맥궁이 눈에 들어왔다. 문제의 대동맥을 가르자 혈액이 쏟아져 나왔고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덩어리로 지저분한 혈관 안쪽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동맥궁에서 시작해 하행 대동맥까지 넓은 부위를 잘라내고 그 자리는 인조혈관이 대신했다. 수술을 시작할 때는 27도까지 체온을 천천히 내려 심장을 비롯한 인체 기관들의 움직임을 더디게 한다. 이후 다시 체온을 34도 정도로 높인 후 인조혈관을 문합하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한다. 심폐체외 순환기를 돌려야 하는 만큼 수술 시간은 짧을수록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전 중환대에 도착하고 나서 보통 8시간 깨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할 거예요. 두 번째는 출혈 여부, 출혈이 될 수 있거든요. 출혈이 혹시라도 되면 재수술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순환정지라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간 기능하고 콩팥 기능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거까지 다 끝나면 일단 한 고비가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파열이나 박리가 되기 전 대동맥류 상태에서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건 불행 중 다행이다. 복부대동맥류나 흉부대동맥류가 파열됐을 때는 정말 촌각을 낮추는데, 예를 들어서 파열이 잠깐 됐다가 거기가 이제 혈종으로 싹 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환자가 병원에 오고 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되고 이러면은 환자가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파열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95% 돌아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급성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별로 1시간이 지나면은 사망률이 1%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예를 들어서 지연이 됐다, 진단이, 그리고 치료가 지연이 됐다 그러면은 사망률이 25%고 이틀이 그냥 지나갔다면 사망률이 50%에 육박을 합니다. 대동맥이 파열될 경우 병원 도착 전 사망할 확률은 50%, 2명 중 1명은 목숨을 잃는다. 파열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률은 빠르게 높아진다. 대동맥류가 파열되거나 박리됐다는 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것과 다름없다. 저녁 9시,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한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다.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다는 70대 여성. 늦은 시간까지 병원에 있었던 손 교수가 응급실로 향했다. 일단 그 드레싱 할 것만 좀 준비해놔. 내가 이광 선생님 연락할 거니까 혈압 낮으면은. 그냥 드랩하는 거 있잖아. 그것만 좀 준비 좀 해놔. 일단 쓸지 안 쓸지 몰라. 의료진은 몇 가지 검사 후 환자 상태를 빠르게 확인해 나갔다. 괜찮아요? 현진 없어요. 아, 답답한 건 있어요? 답답했었는데 나중에 근데 급성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병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쪽이 다 찢어졌어요. 상해내에서 수술을 바로 안 하면 안 되시거든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좀 많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심장 안 옮기고 한 대여섯 시간 걸릴 거예요. 사망이 30% 정도 됩니다.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응급수술이 결정됐다. 그 시각 수술에 참여할 20여 명의 의료진에게 문자가 전해졌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목표는 똑같습니다. 대동맥 환자들이 급한 환자들이거든요. 지금 살리지 못하면 죽어요. 돌아가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모든 팀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환자를 살리는 데 집중하면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당직 중이던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 심폐체외순환사와 수술실 간호사, 그리고 흉부외과 전공의와 수술 집도의까지 수술장으로 집결해 수술 준비를 해나갔다.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손을 닦거든요. 손을 닦는 시간이 5분 정도 돼요. 그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환자가 잘 회복되면은 정말 좋지만은 환자가 회복이 안 됐을 때는 힘든 게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같이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시작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수술이 시작됐다. 대동맥이 찢어지면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에 혈액과 물이 고여 저혈압성 쇼크가 발생한 상황. 먼저 심낭에 고인 혈액을 빼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환자는 3cm였던 대동맥류가 6cm까지 늘어났다. 또한 늘어난 상행 대동맥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흘러가 심낭에 고여 심장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수술은 먼저 심낭에 고인 피를 빼낸 뒤 심폐체외순환기를 연결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 이후 상행 대동맥, 무명동맥, 좌측 경동맥을 절제하고 부풀어 터질 위험이 큰 상행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대체한다. 이후 심폐체외순환기를 제거하고 심장 기능을 회복시켜 대동맥으로 혈류를 흘려보낸다. 대동맥이 찢어지면서 혈관 안쪽에 새로운 공간이 생긴 상태. 대동맥이 굉장히 6cm 정도로 커져 있는 거고요. 지금 대동맥을 열었을 때 보면은 이 가성 공간에 혈전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성 공간이고 여기가 가성 공간인데 가성 공간이 굉장히 커져 있고 그 안에 혈전이 많이 차 있습니다. 혈전을 다 제거하고 내막과 외막 사이에 새로운 중막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어졌다.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후 찢어진 대동맥류를 걷어내고 그 자리는 인조혈관이 대신하게 된다. 이제부터 혈액은 인조혈관이 만든 새 길로 흐르게 된다. 수술 중 잠시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1년에) 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동맥류 수술은 약 300여 건. 그중 100여 건은 응급수술이다. 대동맥류 센터가 자리를 잡으면서 당직 제도가 체계를 갖추었지만 매번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송석원 교수에겐 밤낮이 따로 없다. 지금 3시 40분. 퇴근은 못합니다, 오늘은. 지금 지금 집에 가봤자 한 30분 자고 나올 텐데, 중환자실 환자 보다가 아침 수술 다시 들어가야죠. 이런 날이 많은가? 네. 저번 주에도 3일 못 들어갔고요. 그 저번 주에도 3일 못 들어갔고. 이러고 살아요. 응급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5분 거리로 이사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허다하다. 그럴 때면 연구실 한켠에서 쪽잠을 청하는 송 교수.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치열했던 밤이 그렇게 지나고 있다. 대동맥이 박리됐다고 해서
모두 응급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다. 1년 반 전 증상을 느꼈다는 이종혜 씨. 처음에 제가 소파에 등 기대고 앉았다가 이렇게 앞으로 등을 뗐는데 순간 담이 오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냥 등 전체가 아프더라고요. 발가락조차도 움직여 보려고 해도 제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딸이 이제 119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됐죠. 대동맥이 늘어나는 대동맥류는 증상이 거의 없는 반면 박리나 파열은 엄청난 통증을 동반한다. 하지만 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달라 증상만으로는 박리나 파열을 진단하기 어렵다. 대동맥 박리증이 발생했을 때는 그 증상은 정말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장기들의 허혈이 생기는 분들은 중풍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복부대동맥류가 파열되거나 또는 파열 직전 상태다 그러면은 그 전에 경험을 한 번도 못했던 복통이 생깁니다. 복통이나 뭐 옆구리 통증 또는 허리 통증 이런 게 동반되는데 굉장히 아파해요, 환자분들이.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파하거든요. 그리고 흉부대동맥류의 파열은 증상이 복부대동맥이랑은 조금 틀린데 이거는 대부분 등 쪽의 통증이거나 흉통이 생기고 또는 이제 파열된 피가 바깥으로 새면서 혈흉을 만들기 때문에 숨찬 증상, 숨을 못 쉬겠다 뭐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달은 따로 안 하셨어요? 그동안 약물 치료만 받아온 건 당장 파열될 위험이 없는 대동맥 박리 3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파열 위험이 나타나 수술을 받기로 했다.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듯 병원은 쉬지 않고 살아 움직인다. 그들 속에 흉부외과 송석원 교수가 있다. 오늘 수술은 영상의학과 이광훈 교수와 협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환자는 흉부와 복부 대동맥류에 모두 이상이 있다. 흉부 대동맥은 늘어나 혈종이 차 있고 복부의 하행 대동맥은 혈종으로 부풀어 박리된 상태. 약물 치료로 혈압을 낮추고 맥박을 떨어뜨려 왔지만 파열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 수술은 대퇴동맥으로 카테터를 넣어 가성 공간은 코일로 채우고 대동맥류로 통하는 10mm의 구멍은 16mm 크기의 플러그를 넣어 막는다. 이후 인조혈관이 있는 스텐트 도관을 콩팥으로 통하는 대동맥에 설치해 대동맥이 박리되거나 파열되는 것을 막는다. 대퇴동맥으로 카테터를 넣어 가성 공간은 코일로 채우고 대동맥류로 통하는 구멍은 플러그를 넣어 막아준다. 과거에는 스텐트 도관을 넣거나 인조혈관을 이식하는 수술이 전부였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치료법이 도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조혈관이 있는 스텐트 도관을 넣고 혈류의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한 후 수술을 마무리한다. 영상의학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치료가 가능해졌다. 안녕하세요. 늦은 밤. 수술이나 진료를 마치고 나면 그때서야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다. 하지만 수술 일지를 정리하거나 다음 날 수술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또 밤이다. 그러다 응급수술이 생기는 날이면 수술실에서 새벽을 맞는다. 대동맥센터를 전담하면서 송석원 교수는 밤을 잊고 지낸 지 오래다. 밤을 잊은 사람들은 의사는 많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밤에 응급 나오고 싶어하는 의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이 응급을 지금 나와서 해야 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밤에 나와서 일하고 휴일에 나와서 딴 사람들 다 놀 때 가족들이랑 즐겁게 지낼 때 나와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병마와 싸워 다시 태어나려는 이들이 있다. 대동맥박리로 수술을 받은 이종혜 씨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운동을 하며 컨디션을 조절해 나가는 중이다. 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그냥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태어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서툰 고백을 했던 박용훈 씨.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인조혈관으로 다 그는 고통의 시간은 깨끗이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제 이 때늦게 나이 이제 만으로 따지면 67세 뭐 얘기하는데 70세 다 돼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날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가장 그냥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대동맥류 파열로 한밤에 응급수술을 받았던 환자는 생과 사의 기로에 섰던 그날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얼굴도 잘 모르고 고맙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요. 아주 잘났다기보다도 아픈 환자 알아주시는 선생님 최고예요. 겨울철이면 늘어나는 대동맥류 환자들 때문에 오늘 밤도 지새고 있을지 모를 송석원 교수. 잠을 편하게 좀 잘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더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후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완전히 대체는 못하지만 저의 역할을 많은 부분 도와줄 수 있는 후배 의사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 대동맥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후배 의사들이 저의 역할을 많이 하면 제가 좀 더 편해지겠죠. 해마다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자는 미달에 그치고 있다. 은퇴자가 많은 10년 뒤면 흉부외과 의사 부족난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뇌출혈로 생명을 잃는 이들도 있다. 대동맥류도 뇌동맥류도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누가 우리의 밤을 지킬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수술대에 설 것인가?